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 흥부에게 자식이 많은 이유.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러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불임 때문에 아이를 못 낳기도 한다. 계획을 갖고 단산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없을 것이다. 주변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다. 한 아이만 낳고 두 번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가임 인구의 약 30% 정도가 불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남자 쪽이 원인이 될 때는 정자 숫자의 감소, 정자 운동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여자 쪽이 원인이 될 때에는 배란장애, 나팔관 협착 등이 원인이 된다. 요새는 40 넘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창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나이에 임포텐스가 찾아오기도 하며 성욕 자체가 없어 섹스리스 부부로 사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나마 원인을 알면 치료할 방법도 생겨 희망이 있지만 부부 모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불임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전체 불임의 30% 정도를 원인 불명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10명 정도의 자녀를 낳고 길렀다. 착하기는 하지만 가난과 무능의 대명사인 흥부만 봐도 한심할 정도로 아이가 많다. 같은 형제임에도 부자인 놀부는 무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가난한 흥부는 그토록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걸까?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위협은 인체의 생명력을 높이는 열쇠가 된다. 사막에서 자라는 석류가 달고 맛이 좋은 것도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자연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화초를 기를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물을 자주 주는 화초의 경우 잎만 무성하지만 말라 죽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야 물을 주는 화초는 설사 이파리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 탄생 이래 이처럼 불임이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다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 삶에 대한 집착이 덜해진 때문이 아닐까? 불임이 흔해진 또 다른 이유는 효소의 고갈 때문이다.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었던 흥부는 생채소 위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니 고기 반찬을 먹는 형 놀부보다 효소 섭취가 유리했을 것이다. 효소가 넉넉하니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성기능도 좋아져서 수태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인간은 부모로부터 받은 효소를 다 쓰면 죽음에 이른다고 했다. 하늘이 주신 수명을 다 한다는 말이 이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갖고 태어나는 효소량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인체는 더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인간이 부모로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물려받기는 하지만 그것의 저장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자. 부자 부모에게서는 많이 물려받을 것이고 가난한 부모에게서는 조금 물려받을 것이다. 천성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효소를 많이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독을 먹어도 효소가 금세 분해해 버리기 때문에 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부모로부터 효소를 적게 받은 사람은 약간의 독을 먹어도 큰 병을 앓게 된다. 부모가 물려준 돈을 아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돈을 저금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관리 방법에 따라 삶이 추락할 수 있다. 산처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허랑방탕하게 쓰면 금방 소진하여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아껴 쓰면 오랫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효소를 아끼는 생활을 하되 틈날 때마다 인체 내 효소 저장량을 높여야 한다.
체내의 효소 저장량을 높이는 방법에도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합 발효 배양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초식 동물이건 육식 동물이건 간에 모든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생식을 한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소를 생으로 섭취함으로써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익힌 음식을 먹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식재료를 익히면 맛이 좋아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며 수분 증발로 인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점 뒤에 효소를 섭취할 수 없다는 약점이 버티고 있다. 효소는 열에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효소 섭취를 늘리려면 가급적 생식의 형태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 인체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건질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과거와 달리 식물의 재배 방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계에 포함된 효소 함유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충제를 통해 효소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이다. 임산부의 경우 효소를 많이 섭취하여 뱃속의 태아에게 효소를 많이 물려주어야 하는 반면 태아를 위해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는 다량의 화학 합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치아 충전재, 아말감, 건전지, 살충제, 페인트, 건축자재, 의약품, 배기가스, 각종 플라스틱 제품, 왕구, 화장품, 향수 등에 이르기까지 화학 합성 물질을 넣지 않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경우 대뇌와 신경계를 먼저 공략하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 자폐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임신 중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먹지도 말아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효소를 많이 섭취하여 효소의 배독 기능에 기대야 한다. 산모에게 효소의 섭취와 더불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산모의 경우 혈액이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병원균에 대하여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며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가 쉬워진다. 행복감은 산모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나아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